착한 가격에 예쁜 금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육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금 품종은 어떨까요?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다육이는 수연금입니다. 가을부터 그 다음 봄까지, 특히 4월까지 참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금품종답지 않게 참 무던하게 성장을 하지만 또 여름은 또 힘들어하는, 금품종답지 않게 이상하게 올해는 참 잘 견디고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러고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연 자체가 여름에 가장 못난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햇살을 참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햇살을 보여주지 않으면 잎이 얇아지면서 잎이 웃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연을 많은 분들이 잘 구입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 수연금도 수연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너무 강한 햇살에 비추게 되면 이 금 부분이 타게 됩니다. 이 금 품종 자체가 강한 햇살에 노출이 되게 되면 잎이 이렇게 깨끗하게 성장을 하지 않고 약간 화상을 입은 모습처럼 자라기 때문에, 이런 금 품종을 잘 키우고 싶고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약간 은은하게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수연 같은 경우는 그 대표 품종 중에 하나고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품종인데, 여름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생장점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그런 품종이지만, 여름에 이 차광막과 약간 햇살이 한 2-3시간 정도 들어오는 공간에 놓고 키운다 그러면 하엽도 많이 지지 않고 이 줄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면 이렇게 핑크빛 얼굴로 참 멋스러운 매력적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화려한 금품종 그리고 가격이 착한 금품종을 찾는다 그러면 수연금을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화분입니다. 한 10cm 정도 되는 작은 화분에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물은 14일 간격으로 주고 있고요. 물을 벌써 3번 정도 주었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칼슘제 정도 한번 줍니다. 이 변이가 온 금품종 같은 경우는 뿌리가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잎이 그냥 다 말라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이 칼슘제 정도는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금품종을 구입을 할 때는 완전 올금으로 태어나는 이렇게 금이 강한 얼굴보다는 지금처럼 녹이 적절하게 들어간 금품종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금은 라울금입니다. 라울금, 지금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매력적인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라울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라울금은 또 라울만큼 또 여름에 또 약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올금 부분,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쪽 부분은 여름에 약하지만 이렇게 녹이 들어가 있는,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름에 또 강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1년 내내 4계절 내내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라울 자체가 워낙 매력적인 품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매력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라울금 같은 경우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가지고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다육이고요. 이 라울금을 구입을 할 때는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녹이 들어가 있는,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지만 오래 키울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올금으로 들어가 있는 라울이 있는데, 올금이 들어가 있는 풀 많이 가지고 있는 라울금을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줄기만 남아 있죠. 지금 이 안쪽도 올금 부분이었습니다. 올금 부분 같은 경우는 자연 소실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라울금을 구입을 할 때는 이런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금을 구입하는 게 좋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부분처럼 이 바깥쪽 부분이 올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울금, 전체가 이렇게 올금으로 되어 있는 라울금은 예쁘긴 한데 여름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라울금 같은 경우는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라울금 자체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햇살도 좋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품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한 햇살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라울금 같은 경우도 겨울에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라울 자체가 약간 겨울에 약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라울금은 또 이상하게 겨울에도 강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영양제 같은 경우는 따로 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분갈이만 잘해줘도 이 라울금 같은 경우는 잎떨굼 없이 잘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꼭 라울금을 구입할 때는 이 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줄기에 검은색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목질화가 완벽하게 진행된 그런 라울금은 구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라울을 구입을 해야지만 오랫동안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이 창가 근처에 두지 말고 창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라울과 다른 겨울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라울금은 창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소인제금입니다. 참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꼭 나무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 줄기가 좀 가늘게 자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줄기가 마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후두두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소인제금 같은 경우는 꼭 주기적으로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꼭 해주셔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이 전체가 금인 것보다는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한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물은 14일 간격으로 주면서 키우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종 복랑금입니다.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도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워낙 키우기가 쉬운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는 자구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고요. 단 구입을 할 때는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있는 금이 강한 그런 품종들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구 번식을 하려면 이 안쪽에 보이는 줄기 보이시죠? 이 본 줄기에서 삐져나오는 그 줄기를 잘라서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면 자구 개체를 늘리는데도 아주 탁월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품종이 원종 복랑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주 착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데는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는 않을 건데요. 구입을 할 때는 꼭 이 적심 부위가 너무 많이 자른 그런 적심을 한 원종 복랑금을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요. 여름에 잎이 떨어지는 것도 방울 복랑금보다는 덜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을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름에도 워낙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금을 공부하고 싶고 금의 특징을 알려는 분들한테는 꼭 키워봐야 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서부터 12월까지는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풍성한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꽃대가 이렇게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적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르는 거에 대해서 예민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 또 옆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데, 보통 자구가 많이 나오는 품종인데 의외로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구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그런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